자, 역사를 가장 역사롭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와, 이제 거의 좀 백강 끝나가는 느낌이 이제 옵니다. 현대 정치사도 끝냈고 이제 경제하고 통일, 그 다음 세계 문화유산, 기록유산 이거 보면 되는데 그나마 지금 경제 파트가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요. 이 시간은 여기 이승만 정권까지 경제 상황을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원래 수험한국사에서는 이 이승만 정권의 농지개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한능검에서는 생각보다 기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그래서 여러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쪽 강의는 들어주셔도 되겠다. 실제로 뭐 미군정기 경제 상황은 시험에 진짜 거의 기출이 안 됩니다. 근데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제가 혼란스러웠다. 왜 혼란스러웠을까요? 해방되고 나서 남한의 인구가 증가합니다. 북한 공산주의 무섭거든. 그러니까 유학생들,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한반도 남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또 북한에서 친일파 처벌하니까 그 가족들. 토지개혁을 미리 합니다. 북한은 46년에. 그러니까 토지를 빼앗긴 지주가족들, 기독교인들, 종교 탄압하니까 북한이. 그들 깡패들까지 내려오죠. 서북천년단. 그러다 보니까 남한 인구가 막 증가했는데 실은 여러분 일제강점기 1930년대 전쟁이 시작됐던 그 시기에 병참 기지화 정책은 기억하시죠? 그래서 한반도 북쪽에 군수공장, 댐, 화력발전소 이런 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해방 이후에 남한 인구가 증가했는데 38도선은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전력 송출을 중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한이 전력이 부족해지니까 공장 가동이 안 돼. 인구는 늘어난대. 그러다 보니까 생필품은 증가하는 거고 미 군정청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의 실수들이 있었고 수험한국사에서는 뭐가 진짜 많이 기출되냐면 미군정기에 신안공사라고 해가지고요. 한능검에 기출도 안 내. 이상합니다. 그 일제강점기 경제적 식민지배 총본산이 동양척식주식회사죠. 그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명칭만 신한공사로 바뀐다. 이것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정치사에서 이승만 정권 들어와가지고 아니 원래 수능 쪽에서는요. 이 시기에도 자영농은 증가한다. 막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때 남한의 농지개혁이 단행되는데 농지개혁 단행되기 전에 지주들이 토지를 미리 처분하고 신한공사에서 일부 농민들에게 토지를 약간 불하 싸게 떠넘긴다 뭐 그런 내용인데 에이 괜한 이야기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 갑시다. 여러분 이승만 정권 막 정부가 들어섰을 때 친일파 처벌하라. 그래서 정치사에서 친일파 처벌 실패했다는 이야기 했고 그 다음 49년 6월에 농지개혁법이 단행됩니다. 이 농지개혁은 시험에 기출이 안 되는데 내가 설명을 해야 되나? 원래는 참 중요한 파트거든요. 말로만 해도 될까? 말로 해도 알아먹으시겠어요? 시험 기출이 덜 되니까 말로만 할게요. 북한은 46년에 토지개혁을 합니다. 왜 토지냐? 임야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전시과, 전지 플러스 시지, 임야까지 포함. 남한은 과전법, 조선의 과전법 기억나야 되는데 전지만 생각 안 나죠. 그래서 46년에 바로 출발했고 남한은 49년에 법 만들고 50년에 출발하는데 북한은 토지개혁이라고 하고 남한은 농지개혁이라고 해요. 아마 제가 지금 제 책에 보면 이승만 정권의 농지개혁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고 밑에 알아두면 좋아요 하고 북한이 있으니까 비교는 될 겁니다. 근데 북한은 그 임야까지 포함하니까 정보, 5정보 약 15,00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누군가가 15,000평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이상의 토지는 국가가 무상으로 몰수합니다. 그리고 경자유전, 농사짓는 농민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합니다. 근데 우리 남한은 그래도 지주들의 입장을 헤아리죠. 어떻게 그냥 빼앗냐고. 대신 기준이 3정보야. 약 10,000평 정도의 토지를 그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그 이상 거는 국가가 강제 매입합니다. 강제 매입할 때 국가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땅을 샀다고 내가 증명서 종이 쪼가리 하나 줄게 하고 지가증권 종이 쪼가리 줍니다. 그리고 농민에게도 그냥 공짜로 안 줍니다. 유상으로 분배합니다. 네가 앞으로 열심히 농사지어서 5년 동안 매해 생산량의 30%를 국가에 갖다 바쳐라. 그게 농지개혁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남한은 유상매입 유상분배인데 남한의 농지개혁은 49년에 법 만들어지고 50년에 출발했고 3정보 토지를 기준으로 유상매입 유상분배했다. 뭐 이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농지개혁을 단행해서 지주는 사라집니다. 3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자영농이 증가하면 소작쟁이도 사라지는데 문제는 이 지주들이 산업자본가로 전환되는데 실패해버립니다. 우리 전통적 지주들이 물론 상당수 친일파도 많았겠습니다만 그 지주들이 지가증권 가지고 있다가 막 전쟁통에 피난 가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가증권 가지고 있다가 막 행방불명 되기도 하고 이래저래 산업자본가로 전환되지 못한다라는 한계점.
그리고 농지개혁을요, 한국전쟁 직전에 시작했던 건 이승만 정권 입장에서 진짜 다행이었던 게 이때 농지개혁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농민들은 다 북한 편 들어버릴 뻔했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 그나마 농경지 받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좌경화를 방지하는 역할도 했다. 뭐 이 정도 농지개혁만 이해합시다. 원래는 농지개혁이 시험에 많이 기출되는데 수험항사에는 한능금에는 기출이 많이 안 됐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미국의 경제 원조, 여러분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거 팩트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마침 그 무렵에 미국은 밀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요. 뭐 잉여 농산물 처리법 막 이런 게 발표되면서 미국에서 밀을요 태평양 바다에 빠뜨리고 그러다가 물고기 밥으로 줬다니까. 왜? 밀 가격을 유지하려니까 국가가 그걸 수매해가지고 바다에 빠뜨렸다고요. 그런데 바다에 빠뜨리다 보니까 살짝 고개 들어보니까 와, 태평양 물고기보다 더 못 먹고 사는 사우스 코리아 사람들이 있었네. 미국이 지원해 줍니다. 밀가루, 설탕, 면직물. 근데 밀가루 주면 막 밀가루 먹는 거 아니잖아요. 뭐 가공해야 되잖아. 국수건 라면이건. 설탕도 마찬가지죠. 그다음 면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걸 가공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분, 재당, 모직.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삼백산업이라고 해요. 원래 삼백산업도 진짜 시험에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한능검에는 기출이 많이 안 됐지? 여기에서 농지개혁했고 이 무렵에 삼백산업이 발달했다고 미국에서 경제 원조를 내줬다고 밀가루, 설탕, 면직물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가공해서 파는 그걸 여러분 정부가 받아서 기업에 싸게 넘깁니다. 기업은 싸게 받아서 좋고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공짜로 받았는데 기업에 싸게 넘기면서 약간 돈을 받으니까 좋고 그 돈으로 또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재분 쪽에 삼양사, 재당 쪽에 제일제당, 그 다음 면방 쪽에 제일모직, 제일제당하고 제일모직이 전부 다 삼성으로 성장하게 된다. 뭐 그 정도만. 그래서 삼백산업이 발달했다 그러면 이승만 정권이다. 그것만 알아도 문제가 좀 풀릴 것 같은데요. 경제사는 그렇게 기출됩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나중에 이 경제 원조를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하겠다. 차관로 제공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주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미국의 경제 원조가 감소되게 되면서 이게 경제 혼란으로 나타나니까 실은 국민들이 뭔가 불만을 가지고 도로로 뛰쳐나올 때는 경제적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미국의 경제 원조 감소가 4.19에 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미국의 경제 원조로 삼백산업이 발달했다라면 바로 이승만 정권이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이쪽 파트는 진짜 이렇게 가볍게 끊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경제면 좀 할 게 많을 것 같네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협정이 적용된 시기 우리나라 경제활동. 그러니까 한미 원조 협정 이런 걸 뭐 1948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분이 알기는 어렵죠, 연도를. 읽어보시고 지금 미국과 원조 협정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냥 이승만 정권이라고 봐야죠. 그랬을 때 경부고속국도를 개통했다. 이거는 박정희 정권 1970년이고요. OECD 영어 나오면 김영삼 공부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영어 나오면 김영삼. OECD 세계 선진국 클럽 아닙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잖아요. 보통 신문 기사 보면 안 좋은 건 OECD 1등, 2등, 좋은 건 OECD 뭐 꼴등. 기사 요즘 많이 우리도 선진화돼가지고 자살률 이런 거는 지금도 OECD 뭐 꼴등이죠. 1등이죠, 1등. 재분, 재당, 면 방직에 삼백산업이 성장했다. 정답 딱 떨어집니다. 그 다음 3조 호황. 다음 시간에 공부합니다. 빡빡이 3조 호황, 저금리. 우리 저기 선생님이 웃어가지고 저금리, 그 다음 저유가, 저달러. 그래가지고 3조 호황입니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역시 김영삼 정권이죠. 이쪽 파트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각 정권별로 경제사 공부할 게 조금 있겠습니다.